2016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은 영화의 몰입감뿐 아니라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도 큰 재미를 주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경험주의자 데이비드 휴메 이론을 토대로 이 영화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본 리뷰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 철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믿음들이 과연 사실과 같은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휴는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즉 실험적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는 추론의 실험적 방법, 즉 오직 경험에 의해 지지되는 결론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휴는 또 한 번 묻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반드시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믿는다면 이 반드시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휴의 결론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이어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는 말처럼 결과와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것이 그 결과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죠. 곡성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 마을의 경찰인 종구는 사건의 원인을 찾아나갑니다. 조심이야. 할매가 그러는데 그놈이 자꾸 눈에 뵈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갖고 베는 것이랴. 그 자식이 대가리를 딱 쳐박고 그냥 온몸에 그냥 빛을 버리고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마을에 있는 수상한 외지인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냥 나를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그냥 확 결국 종구는 직접 기이한 소문의 당사자 외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갖 그로테스크한 물건들을 보며 외지인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 새끼가 범인이야. 의심의 씨앗은 무속이 왜 그냐? 종구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수록 경험을 통해 점점 커져가고 종구도 외지인이 사건의 원흉이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외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대로 답변을 하길 강요합니다. 여기 뭐 들어왔어? 려고 콱씨 그집과 쳐 넣기 전에 똑바로 말하라게. 이때 뭐 신진아이다로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당인 일광이 종구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지. 감나무가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 감나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는 무당처럼 일광은 종구에게 애매한 질문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이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에 갑이요. 자네가 그리고 무엇을 딸이 건드린 아파서 것을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계속 파고듭니다. 그놈 못 지켜. 누구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에서 우리는 누굴 사실 일광이 건드렸냐고.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종구의 불안한 마음이 일광이 던진 미끼를 물게 만듭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양반 사람 아니요. 그 양반 귀신이요. 외지인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종구에게 외지인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외지인을 잡으러 갑니다. 종구의 믿음이 불러온 광기는 외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예. 하지만 외지인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었습니다. 외지인의 죽음 뒤에도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해요. 왜 그런지. 그러자 무당인 일광은 이제 의심의 타겟을 외지인에서 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말을 해보소. 왜 그런가? 엄한 놈한테 살을 날려버렸네. 아까 자네 집 앞에서 뭔 여자를 봤는데 나가 대실수를 해봤네. 나가 대실수를 해버렸어. 그 일본 놈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귀신이요. 다 본연 짓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이 귀신이고 딸에게 가봐야 한다는 일광의 말을 듣고 종구는 무명을 찾아갑니다. 우리 효진이 어딨어? 그 외놈 본 적 있어? 우리 효진이 어디냐고? 네 아가 네 집에 있지 어딨어? 집에 없어. 집에 있어. 좀 전에 들어갔어. 무명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구의 딸인 효진은 제 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인자 그진 다 왔네. 자네 어딘가? 집에 갔는가? 그러나 이미 일광이 던진 미끼를 물어 무명이 귀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중구는 무명이 말하는 진실을 듣지 않고 일광의 말에 계속해서 현혹됩니다. 당장에 자네 딸한테 가야 되네. 뭔 말인지 알겠는가? 응? 알겠냐고. 일광에게 현혹된 중구를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무명입니다. 그놈 말 믿지 말어. 그놈도 한패야. 그 귀신이 덫에 걸리면 저 집 닭이 3번 올 것이오. 귀신이 덫에 걸리면 닭이 3번 온다. 그때까지만 참아. 모든 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3번 이상 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남았어. 닭이 3번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닭이 3번 올 동안 중구가 기다린다면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무명의 말은 결국 중구에게서 믿음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공교롭게도 배가 떨어지듯이 무명의 옆에 떨어져 있던 딸의 머리핀이 무명이 딸을 잡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무명이 있는 곳에 머리핀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광의 말에 사로잡혀 있던 중구는 자신의 경험을 더해 무명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제와 외지인의 대화는 사제의 믿음이 아직도 무명이 아니라 외지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믿음이라는 확신에 갇혀 외지인을 악마라고 생각하죠. 私が悪魔だってそうだろお前はもう私は悪魔だと確信しただからここまで来たんだろ私が何者か私の口でいくら言ったところでお前の考えは変わらない 지금 보이는 신부만이 휴미 말했던 마음의 경향성을 넘어 실제를 경험하고 있죠. 그 사람들 시각으로 보자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잖소. 지도 몇 번을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란 소문도 있고 무시무시한 소문도 들었어. 스님이란 소문도 들었고. 근데
그것은 그냥 소문 아니요, 소문. 어찌 그걸 믿고. 아닙니다. 신부님, 절대 아닙니다. 계속 확신을 하시네요. 직접 보셨어? 직접 보도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휴메 이론으로 해석해본 영화 곡성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